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온 사람들끼리의 어떤 공유하는 정서나 마음이 다른데, 왜냐면 힙합은 락더비라는 아픈 문화가 있어요. 국가에서 락더비를 시키는데 집을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마음을 한번 느껴봐야.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곡하와이 64회로 돌아왔습니다.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위톡 64화. 저는 MC를 맡고 있는 차붐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수다쟁이 AKA 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계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문제 지점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요새 생각하는 건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요거 네.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 안녕하십니까 차붐입니다가 발음이 잘 안 돼요. 미음이 안 닫히죠. 네, 미음이 안 닫혀요. 네, 입술이. 안녕하십니까 차붐입니다. 이게 자꾸 되거든요. 그게 습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멘트가 맨날 말려요. 지금 벌써 한 5개 연달아 날리고 있거든요. 한 2주째 지금. 네, 이게 쇼미더머니 약간 후유증이에요. 쇼미더머니 이후로 지금 끊임없이 말리고 있는데, 바삭바삭 말라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쇼미더머니 덕분에 네. 리뷰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네. 좀 뭐랄까 힘들게 올라가던 게 야금야금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쇼미더머니 덕분이기도 하지만 네네. 다 우리 차붐 덕분입니다. 물론입니다. 네, 다 제 덕분입니다. 네, 행복하네요. 네. 제 덕분이죠. 이제 2,000명 넘었습니다. 네, 이제 제 덕분에 안 올라가고 있다가 제 덕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 긍정으로 살아야죠. 제가 좀 힘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쇼미 리뷰는 쇼미 리뷰고, 네. 사실 저희의 핵심은 더위톡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 더위톡이 드디어 이 쇼미 리뷰와 함께 힙합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덕후로서의 힙합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도 어쨌든 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한국 힙합이 간직한 낭만과 야만, 그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한국 힙합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맞아요. 저희 둘만으로는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애매하죠. 왜냐면은 늙은 사람들이 나와서 라떼는 얘기하는 것만큼 지독한 이야기가 없어요.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그 이 라떼에 휘핑크림이 되어줄 누군가를 저게 또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쫀쿠가 올라가줘야죠. 맞습니다. 두쫑쿠요. 네.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남자, 힙합 커뮤니케이터. 오늘의 게스트는, 그래서 그게 뭔데 씹버가 오늘도 저희 더위톡을 찾아주셨습니다. 남궁재블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금 그래도 여기 오시기 전에 한창 저희가 또 서로 쇼미 리뷰 중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짤막하게 요새 근황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개인으로 이제 1대1로 하는 팟캐스트를 조금 다시 하고 있고. 그쵸. 네, 잘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늦지만 쇼미 리뷰를 그래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조금 틱톡이랑 릴스, 특히 이런 좀 10대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이다 발언. 네. 네, 뭐 내 앞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속된 말로 그들을 좀 이렇게 치켜 세워주거나 그러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다 티가 날 거기 때문에. 객관성에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솔직하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저희 오늘 마실 술 어쨌든 간에 빠르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한 잔씩 하시는 동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남궁재분이 찾으셔서 감사하고요. 짠 한잔 하면서. 네. 한잔합시다. 짠. 자, 오늘 저희가 마실 술은 드라마 왕자의 게임 컨셉이 담겨있는 특별한 술입니다. 바로 클라인 앨리시 왕자의 게임 에디션인데요. 장미와 권력을 상징하는 티렐 가문의 문양이 그려져 있죠. 티렐 가문은 나중에 그 중심 가문 중에 하나의 그 와이프가 되는 사람의 가문 아닙니까? 장미로 상징되는. 네, 나중에 타가리안의 그 아내가 타가리안 왕의 아내가 되는. 배 칼 맞고 돌아가시죠. 임신한 상태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술과 함께 왜 웃어요? 아니. 그게 형님 왜 웃어요? 왜냐면 그 에피소드가 괜찮은 거 맞아? 그러니까 낭만과 야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제가 떠올라서 그 정도의 야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술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이야기 시작 전에 어쨌든 쇼미 이야기와 함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낭만과 야만 사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사실 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쇼미를 방송이나 클립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차 불구덩이 미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여기 미션에서 안산 누아르를 진행을 했어요. 했죠. 네네네네. 세게 야렸죠. 네네. 네. 그거를 이제 세게 야렸죠. 네. 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가사를 절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고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절었어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영혼을 담아서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공감대가 불러일으켜지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랑 뭐랄까 우리가 뭔가 되게 그 정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중문화의 무언가를 소비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좀 거친 측면이 있는 뭉툭한 측면이 있는 무언가가 오히려 감동적으로 확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 사람이고 뭉툭이 랩. 네. 근데 좀 이번에 쇼미 2차에 안산누아르 차붐의 벌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되게 재밌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음악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듣기에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점을 다 담고 있구나. 그렇죠. 네, 요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그 현장 반응이 방송에서 나온 것도 좀 흥미로웠고. 네. 그 노래가 나왔었던 시절에도 트렌드였던 음악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었죠. 그렇죠. 굳이 따지고 네. 보자면 네. 예. 오히려 그 당시의 트렌드는 더리사우시 한창 인기였을 때니까 한참 느리고 전혀 다른 음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거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남궁재불님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혹시 네네. 보셨나요? 2차? 당연히 봤고 리뷰도 했습니다. 리뷰도 하셨군요. 네네. 나 왜 그 리뷰 못 봤지? 딴 리뷰 다 봤는데 좋아요도 누르고. 그거를 릴스로 만들어서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릴스. 네네네네. 그래서 롱폼에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전반적인 다른 무대들과 사실 시기적과 시대적으로는 안 맞는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쇼미 프로듀서 분들이 네. 옛 향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보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상수 형님도 그렇고 플로우식 형님도 그렇고. 네네네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클래식함을 가져오면 오히려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보려고 했던 편이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단 형께서 그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네, 물론입니다. 차범장님께서 살짝 네. 여기 뭐 처음에 났을 때 2차 있었잖아요. 네네네. 트리플 세븐 때. 트리플 네네. 세븐 때보다는 총알자국. 총알자국보다는 네. 좀 더 그 긴장을 많이 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좀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긴장해서 랩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표정에서 절면 안 된다. 약간 무대를 잘 소화해야 된다. 네. 근데 완전히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진짜 준비해온 그 긴장감 같은 게 아예 풀리면서 그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그냥 솔직하게 베테랑의 영역이라고 리뷰를 했거든요 제가. 그게 많이 보였어요. 뭐 호흡 조절도 호흡 조절이고 네. 딕션적인 부분에서도 잘 들리고 심사위원들이 좋아해야 될 부분에서 워딩이 딱딱 포인트 있게 짚히니까 그래서 현장 반응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본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산누아르라는 노래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 무대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게 원래 이 시점에 이 시기에 2차 무대에서 할 노래는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가 너무 오래 지났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쇼미더머니 2차에서 할 노래냐?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심지어 그리고 이 노래가 갖고 있는 가사적인 표현 방식이 묵음이 존재하거나 편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방송에 온전히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여러모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방송을 통해서는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됐었던 거였고 사실 이걸 강하게 밀어붙인 건 저희 회사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프레시한 시각이 뭐 결과적으로 먹혔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어린 친구들이 대체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무대가 이게 그 투표를 해서 나중에 3차 때 하이로우를 나눴거든요. 그 참가자들이 전원이 제가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래퍼들이. 제가 전체 4등을 했거든요. 그 무대가. 근데 전 그게 너무 예상 밖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에게는 너무 좋게 보일 수도 있어도
다수는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제 음악이 발매됐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꿰뚫는 지점 중에 하나가 불편한 가사의 방식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힙합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남성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네네. 지나칠 정도의 남성성이나 은어를 많이 쓴다든가 비속어를 쓴다든가 이런 구간들 이른바 갱스터적이다 이런 구간을 옛날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꼈었는데 지금은 가볍게 잘 생각해보면 할머니 AK-47을 뿌리고 다니는 지금 현 상황에 그러니까 언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은행을 이제 그 총기로 털고 질주하는 상황에 제 가사는 약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서민적이죠. 좀 뭐랄까 너무 독립영화 아니에요. 너무 저예산 영화 정도의 가사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가사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믹이고 아니고를 떠나 뭐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은데 이 정도는 이젠 괜찮지 않나?로 받아들여진 걸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었어요. 사실 오늘은 이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 옛날에는 라함이라고 여겨졌고 네. 지금은 기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며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남성성 쇼잉오프 문화 자체가 그리고 힙합에서의 쇼잉오프 흑인들의 쇼잉오프 문화 자체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한 이 힙합에서의 남성성에 대해서 남궁재블린 같은 경우에는 리뷰할 때도 예를 들어 아웃핏도 되게 많이 보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트렌드와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 저변에 힙합적이다 힙합적으로 생각할 때 멋이다라는 거 안에는 네. 이것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현재는 그것이 예전과 비교해서 바뀌었냐 아니면 동일하냐 좀 어떻게 느끼세요?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데 그 목소리를 내는 아티스트들이 왜소해졌어요. 실제 몸 크기가 실제 몸 크기가 몸 크기도 왜소해지고 네. 팔다리도 얇아지고 뭐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K-팝 비주얼에서 보여진 영향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내려온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전체적으로 태도도 그렇고 네. 많이 여성스러워졌어요. 그게 이제 젠더리스를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네 좀 남자는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최소한의 요구 조건조차도 뭔가 그게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VMC 형님들 보면은 덩치나 이런 나는 게. 마주치면 죽었다. 직관적인.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막 다크룸 형들 보면은 와 형들 진짜 세다. 빡세다. 네, 빡세다 이런 게 확 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뭐 AOMG도 보면은 결국에는 뭐 구스범스 같은 형들 한 번씩 다 계시고 뭐 저스트 뮤직도 일단 스윙스 형이 그쵸 이 빨간 지샥의 이 시카노 타투. 그쵸. 근데 네. 이제 그런 걸로부터의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을 느끼는 혹은 그런 설득력 같은 그런 포지션에서 좀 음악과 시대적 정신이 많이 바뀌면서 아티스트들의 아웃핏이나 스탠스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어느 정도 바뀌었나. 그런 거를 조금 느낍니다. 저는. 네. 그러면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원래 이제 한창 음악 활동을 하고 힙합은 그 영향에 이른바 마초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문화권 그쵸. 안에서 그 영향권 안에서 한창 활동을 하셨고 네. 지금 현재도 어쨌든 간에 상황을 보고 계신데 네. 좀 어떤 부분들이 변한 것 같고 일치하고 같은 거 같으세요? 일단은 쉽게 표현하자면 공격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가사나 음악에서의 공격성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격성 있잖아요. 공격성. 네, 그거는 사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그 에너지를 표출하는 게 그 사실 래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뭐 혹은 뭐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과 되게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의 흐름은 사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표현법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변한 지점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브리가 얘기한 그 남궁재블님이 제브리가 얘기한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네네. 편하게. 제브리가 얘기한 그 시절에 사실 한국 힙합에서는 좀 뭐랄까 그 더블 엑슬라지나
뭐 소스나 아니면은 미국의 힙합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나 뭐 이런 어떤 1차 자료들에서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좀 우리 방식으로 그 차용하고자 하는 정도의 접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다면 지금은 그거를 훨씬 더 자기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응용하는 뭐 형태로 뭔가 본인들의 이미지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겉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차이는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바스코 때만 하더라도 빌 스택스 형이 핑크 머리 할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맞춰줘 이거 개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미지는 형들은 다 변해가긴 삭발했으니까. 해요. 삭발하고 그냥 문신 많고 등치 크고 뭔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블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네. 그때도 스눕독도 있고 21 세비지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유달리 좀 변화하기는 했죠. 네네. 조금 왜소해진 건 사실 이건 네. 미국 래퍼들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태초의 시작 자체의 세대에서 YBN 나미르가 좀 떠오르는데 아 YBN 나미르네. YN의 그 출발선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좀 스키니진 쭉 입고 해안티에 막 가방 엉덩이까지 네, 내리는데 네. 막 뭔가 그런 MCM 가방 같은 거 메고 네. 핑크 세깅 엄청 네, 하고. 엄청 하고 근데 이제 엄청 빼빼 마른 애들이 총 들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쨌든 총이 있잖아 미국. 그렇죠. 그리고 힙합은 미국 거라고 친다면. 그렇죠. 그래서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통 등치가 좋아요. 그렇죠. 네, 뭐 페쪼 이런 형님들만 봐도 개 크니까. 일단 커야 돼요. 우탱 존나 커요 네, 사람들이 다. 그 우탱이 고스트페이스 상징적이죠. 킬라 네. 형님은 뭐 총 몇 번 맞고도 스튜디오 풀업해서 사람 좁히고 댕기고 실제 그런 형님이잖아. 키도 한 지금도 2m 존나 되고. 커. 지금도 한 2m 되고. 맞아요. 네. 다 2m 넘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트렌드들을 네. 이제 많이 좀 따라가는 거죠. 이제 항상 몸이 막 구찌 메인 정도로 좋지 않아도 그냥 뭐 NLE 차파나 NBA 영보이 같은 그런 얇은 슬림한 쉐입에 옷 좀 멋있게 입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갱 사운드적인 거 많이 넣으면서 그러면서도 충분히 본인들을 좀 PR을 하는 거죠 남성적으로. 문득 네. 되게 생각난 게 맨 네네. 처음에 TD가 출범하고 나서 맨 처음에 민 거는 캔드릭 라마가 아니라 제이락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이락에 대해서 미는 거에 대해서 그 탑독이나 주위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게 네. 전형적인 LA 래퍼의 외모. 그러니까 덩치 있고 딱 봐도 잘생긴 쾌남 미남형의 네, 목소리도 좀 하지만 뜬 건 캔드릭 라마였죠.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네. 트렌드가 바뀐 거에 대한 걸 네. 이전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물론 뭐 음악성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가 네, 있긴 여러 가지 하지만 이유가 있죠. 근데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캔드릭 라마가 더 트렌디한 느낌인 건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사실 옛날로 따지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를 드레이크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넌 자가에 대해서 또 작은 미학이 있어요. 릴 웨인만 봐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꼭 뭐랄까 피지컬이 키가 크고 등치의 그런 영향이라기보다는 뭐 복합적인 이유인데 맞네요.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람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균치가 좀 많이 그렇게 된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화두를 한 3개 정도로 본격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네네. 그래서 오늘 화두를 어쨌든 간에 저희 수다쟁이 그 주 교수님이 작가로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화두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총 3개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네. 번째 화두는 증명의 시대. 네. 그러니까 한국 힙합에서 남성성은 태도가 아니라 증명의 언어, 왜 증명해야 했는가. 그리고 화두 두 번째는 선택의 시대. 한국 힙합에서 남성성이 의무에서 선택지로 바뀐 변화의 시점은 언제였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 남성성이. 네. 어느 순간 생겼고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그 남성성은 존재하는데 외모적이나 여러모로 왜소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성성이 더 요구되는 건 전 현재라고도 생각해요. 사실은. 그리고 화두 세 번째 디스랩의 변화. 어쨌든 간에 남성성은 결과적으로 쳐받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의 확장으로 봤을 때 지금의 방아쇠는 사람을 겨누는가 아니면 이미지를 겨누는가. 그러니까 요것도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써주신 것만으로도 저도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 네. 첫 번째 화두부터 조금씩 수다쟁이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의 시대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화두에 대해서 제가 그 스크립트 썼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과거에 이제 한국 힙합의 경우에는 사실
절대 다수가 굉장히 마초이즘적인 뭐 아웃핏이나 음악이나 혹은 아니면 모든 그런 백스테이지에서조차도 그런 태도를 좀 견지를 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네. 그게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나 태도에 부합돼서 그런 측면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힙합이라는 지점에 대한 본인들의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증명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짤막하게 네네. 어렵다 이거지. 네, 어려워요. 네. 그러면 약간 더 추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네. 그 초창기 한국 힙합은 네. 철저하게 마이너한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힙합의 원형이 어떤 식의 흑인 문화에서 출발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절대 다수의 그 청취자층 혹은 소비자층은 힙합이 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사실 굉장히 강하게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초반에 되게 강한 정도의 그 압력으로 들어가줘야지 사람들이 이걸 이거 뭐야? 대중들의 개가 아니라 네. 코어 팬들이기 때문에 코어 팬들한테 그거를 나를 어필하기 위해선 네. 뮤지션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강하게 그 남성성 그것도 그렇죠. 캐릭터를 네. 증명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이신 네네네네. 거죠.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당시에는 증명을 했었어야 됐다. 그러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어 팬으로부터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나요? 나무재물님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코어 팬덤, 이른바 언더그라운드 씬에 대한 무언가 매니아들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코어하고 센 걸로 증명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좀 더 소프트해졌다라고 봐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사실 그걸 세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실제로 뭐 행동대장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가 뭐 락덥 되는 친구들도 많고 합니다. 여전히. 근데 맞아요. 똑같은데 네. 예를 들어 뭐 가사적으로 네. 좀 마이너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제 마이너한 거는 좀 없어요. 제가 볼 때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마이너한 건 없어졌다. 네, 모두가 그- 즐기는 시대로 돌아갔다. 뭐 언더그라운드 뭐 팬 문화 뭐 결속 문화 이런 거는 아예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그냥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서로 뭐 누구 좋다 하면서 335 모여서 이제 흔히 말해서 남친 래퍼 같은 그런 부류를 좀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남친 래퍼 같은. 결국 그들이 결국에는 좀 굿즈를 사고 티켓 값을 내고 계속 청취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여성 팬덤이 지니고 있는 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저 완전히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네. 쇼미더머니 이후에 네. 특히. 그래도 그 전에는 그 남자 팬들도 많이 좋아해 줬었어요. 맞아요. 뭐 마초이즘 형 멋있다. 나도 그렇죠. 그런 건 네. 좀 있는데 네. 이제 남자애들은 거의 뭐 랩을 지망하는 애들 아니면 그런 공연장에 거의 사실상 안 온다 봐야 되고 네, 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파편화가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재불님 이야기를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도 어느 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쇼미더머니의 일리어네어가 나오면서 어느 시점부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연장을 갔을 때 더 이상 내가 힙합 공연장에 왔을 때 팬덤이 아니라 아이돌을 보러 갔을 때 팬덤,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돌 팬덤과 그 문화가 힙합 안에 스며들었다. 좋다 싫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돈이 돌았던 것도 그때가 시작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문화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그 시기도 지금 좀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이 시간이 옛날이죠. 거침으로 인해서 아까 지금 재불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모두의 것이다. 인터넷 문화 안에선.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쇼미더머니나 고등 래퍼를 졸라 오래 해왔기 때문에 10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모든 게 장난감입니다. 이게 이걸 갖고 놀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개콘이 있었고 공개 코미디 있고 이거와 관련된 얘기하고 코미디 같은 거 따라하듯이 힙합이 되게 손쉬운 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고 때문에 남성성도 조금 변해가고 있고 이미지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도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GGM 킴보나 리치기 같은 친구가 네. 잘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대놓고 왔잖아요. 그 그렇죠. 상황이.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 근데 네. GGM 킴보가 여성 팬덤이 압도적인 래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어렵죠. 오히려 반대급부의 팬덤을 흡수한 친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극을 치고 극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혹은 판이 넓어지면서 여러 개가 흡수될 수도 있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때요? GGM 킴보에 대해서는 네. 남성성이 어필되는 래퍼라고 보시나요? 완전 어필되고 킴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이스 주얼리 이제 커스텀에서 오랑우탄 펜던트도 이제 같이 제작을 한 바가 있어요. 네네네. 어쨌든 뭐 이런 배경을 떠나서 네. 킴보는 아주 남성성이 중후한 래퍼라 볼 수 있죠. 일단 네. 일단은 자주 스토리에 그 복싱하는 거 많이 올리고 네네네. 네, 그리고 누가 이랬다 그러면은 내 친구 건들면 나 진짜 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대장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아주 무서운 건데 킴보님이 잃을 게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리스크 쥐고 이제 행동대장으로 하시는 분이고 리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밥을 한 30만 원씩 사줬어요. 네, 뭐 꽤 되는데요. 네, 꽤 네네. 많이 사줬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생각이 생각보다 아주 깊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한 의도한 거를 이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이제 20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네, 아주 창창해서 그 친구는 뭐 걱정은 없어요. 컨셉도 잘 잡은 것 같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를 가사에 그대로 쓰는 친구여가지고 참 재밌는 친구예요.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게 어쨌든 리얼하다. 네네. 리치기는 리얼하기 때문에 먹힐 수 있다. GGM 킴보도 그 구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리얼함과 그러면은 네. 남성적이다가 일치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그렇죠. 이게 저는 일치해야지 나오는 행동이라고 보는 게 척을 하는 거는 결국 좀 티가 나요. 네, 남자다운 척 다 하다가 센 척을 한다. 네, 뭐 네.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맞다이 까야 될 상황 오면은 도망쳐버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보통 몇 명 있어요. 보면 네,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저는 그 가사를 썼을 때 똑같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볼 때. 네, 그게 리얼함이랑 되게 멀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거 안에서 그 증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증명인 거잖아요. 보통은 이야기를 하자면 내 가사가 진짜다. 나 이렇게 진짜다 산다. 아니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른바 남자답다라는 이야기가 보통 그럴 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얘는 이렇게까지 해. 얘는 네, 이런 거 해. 네, 자기 말 네. 지켜. 이런 네. 느낌인 건데 네. 그러면은 형님 생각에는 네. 이전 래퍼들과 지금으로 넘어오면서 그 리얼함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은 GGM 킴보가 GGM 킴보라는 래퍼에 대해서 네. 남성성에 대한 구간, 리얼한 거에 대한 거 저희가 모르니까 뺀다라고 하더라도 남성성이 있는 마초적인 래퍼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내가 딱히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음악을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터프한 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느껴져서 그 부분 정도는 캐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재불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힙합에서의 어떤 그 강한 면, 남성성 혹은 리얼함에 대한 기준점이 단순히 누가 나 때리면 나는 너를 두 대 때려 이걸로 보는 거를 나는 되게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터라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나름대로의 내가 받아들인 힙합에서의 어떤 이해 방식을 네. 좀 얘기를 덧붙이자면 일종의 용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용기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다 표출될 수 있는 건데 내가 불리하더라도 무언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나의 어떤 목소리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의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지점에서도 그걸 용기 있게 표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느꼈던 힙합에서의 어떤 남성성을
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재불님은 조금 네. 더 원초적인 우리가 맞아요. 남자답다라고 얘기할 때 부분을 네네. 이야기를 네. 하셨다면 여기는 진짜 그냥 안에 정서적인 구간 이른바 네. 그 구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약점을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GJN 킴모님의 약점은 자기 그림자를 밟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뒤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뒤로 걸어야 네, 뒤로 된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약점으로 생각을 그쵸, 이게 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이 잘못 찍히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뒤로 받지 않는 거. GJN 킴보나 리치기님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래퍼 2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래퍼를 취향과 좋아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패러다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게임 체인저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었고요. 그러면 네. 이 그 야만 낭만에 네. 있어서 네. 지금 근데 이제 야만과 낭만을 어느 정도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남성성에 있어서도 네. 현재는 야만이고 뭐 옛날은 낭만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당시에도 낭만과 야만이 공유돼 네.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건데 네. 그러면 예전으로 따졌을 때 이게 야만으로 보이는 구간, 낭만으로 보이는 구간은 남성성에 있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출됐고 어떤 구간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그게 그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네. 결국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지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A라는 원형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중간 값을 어디로 두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야만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거 되게 나름대로의 로망이나 낭만이 있는 정도의 자기 과시 혹은 자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낭만과 야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내가 컨텐츠나 누군가의 음악을 들을 때 혹은 누군가의 가사를 좀 귀 기울여 들을 때 네. 왜냐면 사실은 뭐 포티몽키의 남자라면 그 보약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가사도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야만스러운 구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남자로서 저런 표현 하는 거 약간 나는 마음에 드는데 제목이 남자니까. 와닿는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음. 지금이 2026년도죠. 네. 연도도 잘 모르네 나. 이게 예를 들어서 남자니까. 2016년도나 그 이전이었으면은 남자니까 같은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났죠. 그때는 이제 뭐 특히나 그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시대인가 그때가? 2016년이면 그때쯤이죠. 강남역 네. 살인 사건 네. 있고 뭐 네. 지금 뭐 화두로 떠오르는 예전만큼 화두로 떠오르진 않지만 뭐 메갈도 있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장난 맞아요. 아니었죠. 근데 네. 그때도 그 시절에도 이제 홍철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니까 냈으면은 그걸로도 잘 됐을 거예요. 걔는 그거는 받아들인 사람과 상관없이. 네, 그거는 어떤 화자가 무슨 노래를 하냐의 차이라서 최홍철이 가지고 있는 스타성과 그 인물밖에 할 수 없는 음악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또 더 뭐 양극화가 더 심해졌겠죠. 그 노래로 인해서. 네. 만약에 요것보다 좀 더 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기펠라즈 에라? 네. 그때는 PC 같은 거 없을 때니까. 08년도 그리고, 베이식 시절. 그리고 뭐 1세대 끝났고 뭐 빅딜 소울컴퍼니 다 다음이잖아요. 지기펠라즈 그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네. 슈프림 팀 뭐 다 아메바고 다 메이저 가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도래한 거니까 그때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자니까 같은 노래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거를. 그때였다면 그러니까 그 증명의 지점에 대해서 내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사실 08년도 정도만 돼도 힙합이 돈이 안 될 때였어요. 안 되죠. 힙합이 돈이 전혀 안 돼서 앨범이 뭐 500장 1000장 팔리면 야 앨범 진짜 많이 팔았다 막 축하한다. 그치. 네. 근데 우리가 멍청한 지점이었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그 앨범 만드는데 1년 2년 걸렸어. 그러니까 그쵸. 1년 2년 동안 다른 생산성 있는 일을 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무나 약간 뭐 바보같이 순수한 나머지 그냥 내가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 낸 거를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인정을 해줬어의 위안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의 지점에 어떤 활동했던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힙합에서는 그 뮤지션 동료 그룹 네. 필드 안에서의 인정이나 평가를 좀 높게 받는 거에 되게 다들 목말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이게 워낙 작은 그룹이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달리?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이 어쨌든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 증명.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나의 어떤 노력이나 재능에 대한 지점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느낌들을 좀 많이 노렸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당시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사실 현역 뮤지션이었던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포티몽키의 표현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힙합의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피식 웃어 넘겼을 수 있는 정도의 너무 로한 표현이라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게 지금 이 증명이란 단어가 정말 이전과 지금과에 있어서 사실 이래서 나중에 이 리얼함과 기믹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눌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건데 네. 되게 그래서 걔 진짜 그거 했어? 보약했어? 진짜 그치. 보약 팔아? 네. 그렇대 아니대? 그래서 그렇다면 인정. 뭐 얘 음악이 좋고 나발인 걸 떠나서 근데 그게 아니야. 너 왜 거짓말해? 그럼 너 가짜. 얘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든 가짜로라도 증명을 해서 진짜인 척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지만 증명이 어려우면은 혹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존나 갱스터고 센 사람이고 센 가사를 썼는데 약해 보여. 그러면 얘는 안 쳐주는 거지. 너 리얼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그 증명이라는 거 자체가 약간 애매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지금은 그렇게까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나라는 생각도 해요. 맞아요. 왜냐면 뭐 했다는데 했겠지라든가 아니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난 너를 뭐 네 두개골을 쪼개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표정과 그런 외모가 어느 정도 일치하다면 오케이 해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래퍼블릭을 하면서 수많은 래퍼들이 랩하고 같은 래퍼들이 평가를 나누는 걸 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확실히 옛날 사람이라고 느낀 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그대로 진짜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의 평가가 좀 낮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30대 이하의 친구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랩적으로 좋은데 신나는데? 그리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설득당한다. 네, 좀 더 잘 설득당한. 기믹의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재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린 친구들이 청각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미국 안에서는 얘가 진짜 그랬어가 주는 스트릿 크레딧이 그 아티스트의 평판을 좌우하거든요. 엄청 좌우하죠. 엄청 네,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비교적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많이 없고 예,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지점 중 하나죠. 예,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실제로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죠. 아닌지 알잖아요. 사실 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났을 때 그냥 그렇군요. 저는 뭐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모두와 잘 지내는 포지션이기도 하지만 근데 마음 한켠에 그거를 감안하고 그런 아티스트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오고 나서 보이는 인사이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고 갔다 온 사람들끼리의 어떤 공유하는 정서나 마음이 다른데 왜냐면 힙합은 락더비라는 아픈 문화가 있어요. 정서 안에. 국가에서 락더블 시키는데 집을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마음을 네. 한번 느껴봐야 시카고 래퍼들이 뭐 빵 가가지고 락덥 되기 전까지 보석금 안 내줘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 몇 년 살다 나오고 멜리는 지금 7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아픔을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 내에서의 남자들끼리만 있었을 때 나온 어떤 남성성, 이해, 눈치, 아픔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이 시점이 없는 아티스트들이 나세라고 해서 만약에 병역 기피 논란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신뢰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신 어떤 증명의 단계 이런 모든 것들이 귀결되는 게 대중들이 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이유가 아이돌들 뭐 정치인분들 뭐 때문에 해서 군대 안 가고 뭐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연예계 쪽에서 힙합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이 나 이렇게 쎄 하는데 군대는 가기 싫고 피하고 이러면 어떤 대중들이 솔직히 그걸 와닿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좀 많이 와닿지 않고 떠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힙합은 안 멋져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저스티스 형 저 좋아하는 형이고 저 많이 도와주려고 하셨고 이찬 형님은 모르지만 무적의 논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해병대를 갔다 온 이찬혁이
남자로서의 그 군복무를 마치고 얘기하는 것과 아직 승희 형님께서 군대 문제를 해결을 못하신 상태에서 힙합에 대해서 문화적 얘기를 한다면 그냥 힙합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군대 빼놓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대중들이 선택하는 건 군대부터 갔다 와라는 그 무적의 논리에서 일단은 스타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 성립 자체가. 아,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네. 남성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군대를 다녀온다 안 다녀온다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잖아요. 네. 그 그렇죠. 책임의 의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그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네. 이전에 덩치 크고 세 보여서 싸움 잘한다는 걸 남성성으로 본다면 이제는 네. 뭐 일단 알았는데 군대 갔다 왔어. 이게 왜냐면 맞아요. 남성성에서 중요한 구간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이게 있었겠지만 부각되지 네. 않았던 게, 그러니까 네. 남성성이라는 게 정의되고 있는 게 다른 거지 여전히 엄청나게 중요한 거네요. 엄청 그 중요하고 잣대도 오히려 더 네. 세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일단은 남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남자인데 네. 그 남자를 여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 남자들한테도 리스펙을 못 받는 남자를 음. 이성적으로 매력적으로 아티스트적으로 느낄 수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팝 비주얼의 어떤 반반하고 키 잘생기고 내 남자친구로 사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국가에서 모두가 하는 그 의무조차도 피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저희 교실 때 교실에서 이제 야 오늘 주번은 누구고 오늘 화장실 청소 누구 오늘 대걸레질 누구야 꼭 사라지는 친구들 있어요. 아 있죠. 근데 나잖아. 아 형이 했어요? 나야 집에 가는 새끼. 네. 뭔가 오늘 네. 뭐 누구지? 네, 네. 너 정리하고 가. 알겠습니다. 집에 가. 선생님 종혁이 집에 갔는데요. 네, 괜찮아요. 다 돌려받아요. 대신에 나 엄청 해요. 집에서도 엄청 하고 사무실도 치우고. 그렇죠. 아니 학교에서는 예. 안 했잖아. 네. 학교에서는 안 했죠. 변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서부터 그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계속 피하는 사람은 맞아요.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네. 혹은 자기 와이프를 챙길 때도 똑같은 그 사상을 가르칠 거예요. 야 군대 안 가도 돼.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활동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지금 누군가 보초를 서고 있고 네, 누군가 계속 오늘도 갈려 나가면서 맞아요. 인명사고 나고 그러면서도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하기 싫어한다는 그 태도에서부터 일단은 증명 단계에서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 친구들, 어린 래퍼들 만나면 군대부터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커리어 당장 쌓아야 될 시점과 군대 분명히 있지만 갔다 오면은 더 좋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과감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남자들도 얘 그래서 군대 갔다 왔어? 갔다 왔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루피 형도 갔다 오셨고 그래서 얘 미국 힙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병장 만기 전역이네. 그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리치기가 해병대 전역했다 쳐봐요. 그래서 우파적인 랩을 하고 강한 남성성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지.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프리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군대를 엄청 까니까 괜찮은 네. 것처럼. 저도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안 가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군대 안 가도 된다고 솔직히 속으로 생각해요. 근데 다 가는 거고 갔다 오는 게 좋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마침 두 번째 화두에서 네. 이야기해야 될 구간까지 어느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 거 마침. 같아요. 네, 네. 충분히. 저희 두 번째 화두가 선택의 시대. 그러니까 한국 힙합에서의 남성성이 의무에서 선택지로 바뀐 변화의 시점은 언제였을까? 그래서 저희가 네. 뭐 쇼미더머니나 뭐 정치적 올바름의 뭐 PC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뭐 캐릭터 남성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캐릭터화된 거 아닐까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볼 건 이거예요. 그냥 문득 지금 재불림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예전에는 힙합에서의 남성성이라고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미국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힙합 하는 애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우리는 힙합적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에피소드가 딱 떠오르는 게 네. 미스터 타이푼 형이라고 타이푼 형.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지금 힙합 음악도 지금도 최근에도 내시고 뭐 디플 형 네. 피처링해서 썸머 내시고 케이크 누나 네네네 같이 하신, 네. 같이 내시고 하시는데
그 찌까노 스타일을 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문화를 하고 그런 힙합 음악을 하고 가져가시는데 더블다운이 이제 그 형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고 네.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푼 형 미국 어디 살다 왔냐고 나한테 LA 살다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형님 한국에만 계셨을 걸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문화를 좋아하시지? 왜 그런 음악을 할까? 근데 좋아하면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렸을 때 치카노 문화나 이런 힙합 음악이 남성성을 대변하고 있고 이런 의상을 입고 그런 음악을 하는 것이 멋있고 그게 남성성을 표출하는 방식 킵빈이 리얼하게 보이는 방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군대 갔다 오고 관련된 랩을 한다든가 오히려 그거와 관련된 음악들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더 남성성을 표출하는 방법이라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 있는 거죠. 네네. 그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 미국스러운 것을 네. 미국의 남성성이나 미국적인 멋을 갖고 오는 게 매번 힙합에서의 남성성을 표출하는 방법하고는 이제는 조금 다른 결을 가져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거 명백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무언가에 우리 게 아니면 가서 배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의미에서 미스터 타이푼 형은 그만큼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 거예요. 뭔 말이냐면 흑백 요리사로 예를 들면 나폴리 마피아가 나폴리 이탈리아 음식 배우려고 나폴리를 가고 최강록 셰프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가요. 안성재 셰프는 치질 나오셨죠. 네, 요리 배우려고 뭐 이라크 파병 갔다 뭐 하다가 그렇죠. 요리 그렇죠. 배워야지 요리학원 등록하거든요. 그렇죠. 프랑스학과 교수가 그분도 CIA인가 나오셨을걸요. 네, 프랑스학과 교수가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따지 않고 한국에만 있었는데 프랑스어를 가르친다면 그 누구도 안 배울 거예요. 그 말은 간절함과 그 열정 차이예요. 어떤 현실 때문에 미국을 가지 못했고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그만큼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로 느껴보고 싶었으면 가서 미국 래퍼를 만나지 않더라도 햄버거라도 먹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고 대부분 한국 래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얼함에 대한 포인트에서 간절함과 진심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그럼 꼭 갔다 와야만 힙합을 해야 되냐 랩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네예요.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반면에 예를 들어 반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을 한 번도 안 왔는데 한국 비빔밥집을 연대요. 거기를 갈까요 사람들이? 열 수 있죠. 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한복 개량을 해서 나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한국에 와서 한국 그걸 배워야지. 맞잖아요. 뭐 그림을 배우고 싶어. 르네상스 시절에 왜 어떻게 순수 미술이 발생했지? 본고지로 가서 배워야죠. 예. 근데 미국을 한 번도 밟지 않았는데 미국 스타일의 이걸 하고 갱갱갱 뭐 그 만나면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더블다운 형은 그 지점에서의 그 괴리감과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 분명 하셨을 거고. 예. 여기서 하나를 짚고 가자면은 네. 갔다 오셨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뭐 잘 갔다 오셨을 모르겠다고 수도 얘기해요. 있죠. 근데 예. 여기서는 네. 저희가 예시가 이거인 뿐인 거지 네, 어쨌든 네, 간에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네. 미스터 타이푼 형 구독해놓고 있고 마팔이에요. 네. 뭐 실제로 인사드린 적 그렇죠. 없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네. 얘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드는 거고 네. 그만큼 그거에 대해 진심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아티스트 분들 혹은 힙합 시청자 분들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가려고 더욱 노력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콘텐츠를 하려고 있고 뭐 출신도 프랑스지만 그 진심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부할 거면 당연히 유학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거를 하려고 미국 노래를 갖고 우리가 이걸 하는 정서를 갖고 있는데 미국을 안 가봤다? 갈 생각도 없고 여기서 그냥 잘 되고 띵가띵가? 적어도 미군 힙합 클럽 앞에 있는 미군들이 자주 가는 힙합 클럽 가서 걔네들이 실제로 어떤 노래 같이 힙합을 하는지 말 그대로 힙합 1973년 DJ 쿨러그가 브레이크하면서 영덩이 힙과 합 뭐 의미는 없지만 네네. 힙합 이거잖아요. 저항 정신 음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놀라고 만드는 음악이에요. 네. 그러면은 흑인 애들이 DNA적으로 어떤 노래 나왔을 때 진짜 노는지 여전히 붐베비 나오는지 여전히 ATL 사운드가 나오는지 혹은 카티 음악에 진짜 실제로 애들이 노는지 그거를 직접 보고 느끼고 그런 거를 보면은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미국의 전반적인 리얼함, 뭐 남성성, 괴리감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선 미국 힙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친구들이.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남성성이 접목되면 로컬라이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한국 남자들만 겪는 군대 얘기. 한국인으로서 된장찌개를 먹었지만 그래도 남성성으로서 나는 어떤 태도로 이 힙합을 살아갈 수 있는지, 미국은 실제로 어떤지 그럼 보고 오는 친구들만 결국은 좀 마음속으로 좀 리스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매해 미국을 가는 사람들 있어요. 뭐 지금 우슬라임이나 뭐 루피나 뭐 그런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바이브 책을 잃지 않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형들은 그런 사람들이 내는 그 태도와 표정, 행동 그런 거에서 저는 좀 찐한 리얼함을 확실히 느껴요. 예.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남성성에서 지금 리얼함으로 이야기는 좀 넘어온 상황이고요. 네. 그 수다님은 지금 이야기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네. 사실은 문화라는 건 랜선 전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너무 동의해요. 그래서 그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해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너무 동의해요. 다만 이제 네네. 그만큼 진심을 담아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좀 표면적인 아주 단편적인 측면만 좀 받아들이고 본인이 편하게 이해하기 쉬운 정도의 선으로만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서 맞아요.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울 때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제가 이제 북가자동 앨범 만들 때 프로듀서 딥프라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딥프라이랑 나는 깊게 튀겨졌죠. 네. 명확하게 김치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생활을 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힙합의 어떤 좀 딥다이브한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랑하는 감정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걸 최대한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일단은 응용해가지고 나의 어떤 관점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거를 최대한 했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둘이서 얘기한 게 형 우리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딥프라이가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진짜로 제브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곳에서 이들이 어떤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지를 맞닥뜨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최대한 근데 그거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지점을 노력을 한 거고 그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노력을 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사실은 갔다 와서 배우는 것보다 원격으로 배우는 게 어떻게 봐선 더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재미있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공감은 하는데 형께서 말씀하신 게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요새 친구들은 다 랜선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힙합이라는 어떤 마인드나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글로벌하게 이렇게 맞아요. 인사이트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은 게임 하면서도 뭐 그렇게 느낄 거고 프랑스에 있는 친구랑 미국에 있는 친구랑 저희랑 막 브롤스타즈 하는데 막 힙합 노래 들으면서 그런 말투로 하면은 저희도 그 정신은 오는 건 맞는 거죠. 단 여기서도 이제 제가 시사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이제 형이랑 얘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여기는 그럴 것이야. 그리고 형이 배운 어떤 그 애정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만들었어. 지만은 그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 이 정도면 한국 비빔밥이랑 거의 비슷해. 안 먹어봤는데 라는 치명적 결함이 생겨요. 결국 그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로 쭉 가면은 결국 갔다 와야 대로 귀결되거든요. 근데 형께서 말씀하신 건 뭔진 너무 잘 알아요. 어쨌든 우리는 인터넷으로 이 음악과 이 문화를 보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충분히 매력 있는 주장이에요,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충분히 그걸 보고도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생각과의 그 진정성의 그 포인트가 나의 생각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께서 그렇게 하셨다 해서 형의 어떤 그 밟아왔던 어떤 앨범에 대한 거를 디스플레이 절대 그런 것도 아니고 오해 안 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되게 재밌는 케이스의 아티스트가 걔잖아요. 리치 브라이언.
리치 브라이언 그렇죠. 인도네시아 출신. 네, 미국 한 번도 안 학교고, 가봤는데 네. 힙합을 너무 AA 관심 있게 라이징하고. 사랑해서 네. 유튜브랑 이런 쪽으로 엄청 깊게 딥다이브 해가지고 본인이 네, 연구를 네. 해서 본인의 작품을 만들었고 그게 실제로 되게 많은 그 충격을 줬죠. 왜냐면은 미국에 살지 않았던 애인데 언어의 방식이나 표현법이 엄청 현지 흑인하고 똑같은 싱크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네. 그러고 나서 다 미국을 갑니다. 다 넘어가죠. 그쵸. 센트럴 씨 잘 되자마자 미국 바로 갔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쇼미 랩스타들도 잘 되면 다 미국 가요. 무조건 미국 가게 돼 있고 리치 브라이언도 이름 뭐 리치치가 그거 미국 무조건 다 미국 가요. 그렇죠. 결국 이게 결국 가야 되는 지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지금 공감해요. 남성성에서 네. 당연하지만 리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 그쪽으로 빠졌네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근데 네네.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기도 해요. 네, 이게 네, 사실 네. 저희 한창 힙합 말고 거기서도 이슈였었잖아요. 그 강래우 셰프님이었나? 그 최현석 셰프님에 대해서 여기서만 양식을 쭉 배운 게 이게 맞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도 저희 그 얘기하다가 네. 나왔었는데 일본 친구들은 유달리 뭘 하나 되게 깊게 파는 게 있고 아까 유키치바 저희 얘기 쉬는 시간 잠깐 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뭐든지 그 문화를 완전히 다 받아들이거나 네. 그래서 LA 팝을 되게 좋아하니까 요코하마에 그런 무리가 있었고 로코하마라고 부르면서 그 문화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시대가 거쳐서 그 친구들은 미국을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근데 여기서 차이 지점은 있어요. 남궁재불이 얘기한 것처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돈 때문에 못 갈 수도 돈 있어요. 때문에 얼마든지 못 갈 수도 네.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때가 되면 거기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곳이니까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전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여러 가장 가지 큰 이유가 마켓이니까 가장 네, 큰 네. 이유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J-팝에서 K-팝 따온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다 거기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 갖고 왔고 J-팝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시작하는 아이돌 음악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가 원류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모두가 맞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 다 맞는 얘기라고 시점의 있죠. 차이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선택의 시대에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어쨌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남성성, 리얼함, 오리지널리티까지 가면 이 모든 거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하나 힙합에서 탄생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믹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남성성에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번 이슈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믹으로 볼 것이며 이 기믹은 최종적으로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사실 이게 화두3의 디스랩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지금의 방아쇠는 사람을 겨누는가 이미지를 겨누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이게 이슈였습니다. 맨즈티어가 통통배에 나와서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네. PH1과의 디스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맨스티어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많아졌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그 이제 맨스티어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PH1이 아래로 깔아보는 듯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열폭했던 거잖아라고 하면서 지금 여론이 다시 뒤집혔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믹과 관련 어쨌든 간에 PH1은 본인인 상태로 모든 걸 진행을 했다면 맨즈티어는 아니고 기믹이었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코미디로 봤는데 그렇죠. 코미디가 아니라 자기였던 거잖아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모든 게 어려워져요. 오리지널리티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리얼한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성적인 거며 뭐가 기믹이고가 다 섞이는데 여기에 뱃사공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라 난 찐따 같은 애들이 하는 얘기는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결론이 거기서 났어요. 근데 이 기믹에 대한 거를 그럼 이 모든 구간을 해결해 주는 게 사실 기믹이거든요. 혹은 이 오리지널리티를 보완해 주거나 리얼함을 보완해 주거나 이 모든 것이 기믹인데 혹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제가 자주 들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산누아르라는 노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차붐은 어쨌든 이런 기믹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심지어 뭐 어떤 시인분이 제 노래에 대해서 무슨 안산누아르에 대해서 해석하는 뭐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PD님인가 봐요. 설명을 해주면서
뭐 차붐이라는 래퍼인데 이런 기믹이에요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난 기믹이 아니거든 사실은. 이해도가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이. 근데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시인분. 맞아요. 근데 문득 힙합 잘 모르시는 것 근데 같은데요?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아 그냥 이 사람의 캐릭터라는 거를 그냥 기믹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 워딩을 혼동한 것 같아요. 워딩을 혼동한 거에 대한 느낌이고 것도 같은데 결과적으로 전 최종적으로 이 디스랩의 구간도 있지만 이미지로 봤을 때 이 남성성이라는 거에 대한 게 최종적으로 모두가 원하는 무언가의 응어리가 기믹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저는 맨스티어 얘기 먼저 하면은 네. 그냥 그거 직업이에요. 그분들의 힙합 희화하네 뭐 왜 힙합 희화하냐 이러지만 그거는 미국 거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미국도 희화를 해서 시작을 했던 분들이 많고 그냥 그거는 그들 직업이고 그리고 너무 딥하게 빠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이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굳이. 네. 그리고 그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AK47 그 뭐 마코 할머니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제 친구가 유통한 거예요. 그래요? 네네. 제 누구라 얘기해서 제 친구가 한 네. 거고 그냥 그거는 그들의 직업이에요. 유튜버고 그들은 뭔가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거가 애초에 직업이에요. 상황에 맞게 움직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네. 그러면은 리얼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땐 그건 리얼한 거죠. 왜냐? 비즈니스적으로 리얼한 자기 비즈니스고 네, 자기 네, 콘텐츠에 충실한 거기 때문에 리얼한 거예요. 그 캐릭터에. 그렇죠.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개그맨 분들이 한창 유튜브를 장악하던 시절에 가장 잘했던 거죠. 캐릭터 만드는 거. 막 최준 뭐 잘 잤어요. 맞아요. 네. 뭐 서브 캐릭터. 뭐 철이 없었죠. 뭐 이런 네. 거. 근데 그거 보고는 우리가 하하고 웃는데 맞아요. 힙합 갖고 뭐 이렇게 긁혔다라고 하면은 전 그 부분이 너무 웃긴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그거는 그 직업이고 같이 돈이 되면은 렛츠고 하는 거고 그게 해외에서도 그러고 있고 하다못해 그렇게 따지면 뭐 SD 키드가 티모시 샬라메였네 뭐네 이런 주장으로 가면 끝도 없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티모시 샬라메가 아니었네. SD 그렇죠, 키드는 결과적으로. 얘 실제 깽이 이렇게 그런 보지 각자, 않고. 근데 SD 키드 음악 들으면 와 미쳤다 이러잖아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냥 그건 쇼고 우리는 우리 거 하면 되고 랩은 랩하고 그 사람들 막상 와서 내 음악 잘 팔릴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형태가 있으면은 전 웬만한 래퍼 다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철칙에 따라 그거를 뭐 이건 기믹이니까 안 할래 얘네 안 할. 뭐 그런 분들 있겠죠. 그것도 리스펙이지만 어쨌든 돈 벌려고 이걸 하는 거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는 너무 딥하게 빠지는 게 오히려 저 더 찐따 같아요. 좋습니다. 딥하게 네네. 빠지는 분들이 더 찐따 같아요. 그거에 진짜로. 대한 논쟁에. 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나도 사실은 제부리가 얘기한 거에 관점에 되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나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다만 이제 나는 그 단순히 그 뮤지션으로서 활동하는 거 이외에 학생들을 좀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 좀 더 어린 세대의 친구들을 만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딱 그 PH1과 맨스티어의 사건이 생겼을 그 시점에 아직은 이 문화를 읽는 어떤 힘이나 아니면은 생각하는 사고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어린 친구들이 엄청 많이 헷갈려하고 흔들리는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있긴 있어야 한다.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해줄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뭐 이래서 얘들은 웃기면 좋은 거지 뭐 그리고 뭐 긁힌 게 오히려 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만 좀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면 힙합은 그냥 뭐 차트인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래퍼들하고 연결돼서 걔들 피처링 많이 쓸 수 있고 페스티벌 무대 헤드라이너 쓰고 이러면은 다 인정받는 건가? 라는 잘 나가기만 하면 네. 인정받는다. 네.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논쟁이 딴 쪽으로 빠지기는 오해로 하는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믹을 기믹으로 바라보고 그게 어느 정도의 그 현실 상황에 투영이 안 된다는 거를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마련이 될 필요는 있겠다. 아직은 좀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의 흐름이 되게 재밌었던 게 나도 설명을 하면서 생각의 흐름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도 나는 사실 맨스티어가 하는 그 래퍼 놀리는 컨텐츠가 대유캐 마운틴 수준에 올라갔던 시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웃기네
사실 되게 한심한 래퍼들 잘 꼬집었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일정 임계점을 넘어간 다음부터는 야 이거 좀 그래도 유쾌하지만은 않은데 하는 순간이 생겨서 되게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았던 그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사람이 행동하고 뭔가 발언하고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좀 주장하고 이러는 측면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전 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갖고 있는 오류의 영역에 뭐 포함되는 내용인 것도 같기도 해요. 지금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남성성에서 리얼함 그리고 오리지널리티로 가서 기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실 이 디스랩의 변화가 화두 3번이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다쟁이님이 써놓으신 게 지금 디스는 왜 덜 무섭습니까? 라고 봤을 때 이 네. 모든 게 비즈니스라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고 대중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디스전 자체가 다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원인을 아니까 네. 니들 이거 돈 안 되면 안 싸울 거잖아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재미는 덜해지죠. 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UFC도 보고 WWE도 봐요. 재밌긴 하지만 그 정도로 압도적인 엔터테이닝이 없으면 덜 재밌기도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 남성성이 비즈니스로 귀결이 되면서 그렇게 넘어가네요. 네, 결과적으로 돈 안 되면 남성성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봐야 되나? 이게 또 원초적으로 보면은 형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닌 게 네. 그냥 원초적으로 남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좋아해요. 맞아요. 그냥 석기 시대로 그것도 맞는 따지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네. 연결이 돼요. 돌고 돌 뿐이지. 그렇죠. 결국 저희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 DNA의 최종 기반은 번식이고 같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 남자가 날 지켜줄 수 있나? 이 남자가 내 자식을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든든한 남성성을 가졌나? 그러면 그게 오리지널티와 리얼함과 그게 다 돌아왔지만 연결이 되는 거죠. 다 결국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얘기로 갔지만 그만큼 아까 형께서 말씀 주신 거에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딱 그거예요. 그런 인지도 페스티벌 올라가고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과만 결국 누군가는 그 포지션을 자처해야 되냐. 근데 저는 누군가 자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래퍼들이 멋있어지고 래퍼들이 이런 걸 다 갖추면 해결될 문제고 래퍼들도 재밌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누군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라 생각했고 그래서 어쨌든 디스 랩 얘기하신 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컨트롤 디스 때는 그게 비즈니스가 됐어요. 네. 그리고 됐죠. 디스로 얻을 거 서로 다 얻었고 근데 이젠 더 이상 누구랑 누가 디스했다 하더라면 누군가 피하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 사람들 실제로 UFC처럼 이렇게 풀업하거나 핫밥도 한 다음에 이렇게 서로 하지 않을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때는 진짜 그럴 진짜 것 그럴 같았어요. 생각이니까. 무슨 스윙스 형님이 그 진짜 기분 나빠하니까 서로. 주덕이 형, 주경 형 그 어덕 형 뭐 만나면 너 진짜 이거 해버린다. 내가 너 진짜 마주치기만 해봐 이런 거 있었고 실제로 그럴 것 같은 행동 대장들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경찰들이 지켜주고 있고 희한하게도 경찰과 사이가 안 좋아야 될 것 같은 힙합 문화가 경찰과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는 느낌들이 들다 보니까 맞네요. 팬분들도 이거 뭐 비즈니스로 뭐 맞네요. 올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맞네요. 좀 기이해요. 제가 볼 때 좀 기괴해요 많이. 예. 확실히 특별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많이 특별해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낭만과 야만에 대해서 네. 그 낭만과 그 야만 사이에 대해서 쭉 하면서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들 네. 이른바 멋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힙합이라는 오리지널리티로 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낭만과 야만 사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두 개 중에 어디 쪽으로 힘이 실리거나라는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낭만과 야만 사이는 굉장히 차가운 현실만이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결국 돈 어필이 얘기로 끝나요. 되냐 그걸로 끝나게 굉장히 차갑고 현실적인 숫자로 끝났잖아요. 이 이야기가 돈 얘기로 끝나네. 근데 어떻게 보자면 힙합이 산업화되어 왔고 그리고 참 재밌게도 힙합은 단 한 번도 돈과 멀리 떨어졌었던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늘 맞아요.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 무언가였었고 맞아요. 그래서 약 팔던 사람이 힙합을 왜요? 돈이 되니까 했었죠. 맞아. 늘 우리는 매번 그 얘기를 해요. 대중문화 예술업에서
그러니까 사실 산업에 가장 가깝게 있는 건 우리다. 우린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문화가 시작이 그거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멋과 모든 게 일로 연결돼서 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깔끔하게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스크립트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보셨나요, 수다쟁이님? 재밌었고요. 네. 그 사실은 어쨌든 그 옛날 시절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네. 현재 힙합이 가는 방향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 네.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한국 힙합이 되게 멋있는 모양새들을 더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다는 지점에서 뭐 내가 사실 기여한 건 크진 않지만 어쨌든 뿌듯하기도 하고 한 명의 힙합 팬으로서 사실은 더 많이 응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도 사실 그 지점에서 어쨌든 2026년 이후에 한국 힙합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데 좀 나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블님 오늘 이야기 네. 나누신 거 좀 어떠셨나요? 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그 결론은 그 몸도 좀 키우고 네, 남자답게 좀 해서 운동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좀 뭐 잘 꾸미는 건 잘 꾸미니까 네. 그들이 잘 되면 저도 좋고 그쵸. 저도 잘 되면 그들한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런 그 자리를 어쨌든 한 번씩 해주셔서 좋고 어떻게 보면은 좀 딥한 주제잖아요. 엄청 딥하죠. 딥한 주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으시는 분들이 뭐 어디까지 저희의 얘기를 이해했을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심지어 네, 재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근데 이렇게까지 버리면. 중요한 건 제가 재밌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린 너무 네. 재밌게 얘기를 해서. 네, 형들도 재밌어하고 네. 그랬으면 되지 않았나 해서 어. 초청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코멘트 그냥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편하게 달아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게 그리고 두 분이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대가 다른 것도 있고 문화권이 다른 것도 있는데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여러모로 너무 재미난 것 같은 이야기와 토론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아까 무슨 얘기하다 수다쟁이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라인이나 정답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제블님이 계속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잖아요. 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놈의 C8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가다 보면 한 얘기밖에 안 들리니까 그렇죠. 맨날 똑같은 얘기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저런 것도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한국 힙합이 여러모로 사실 산업화가 되기도 했다.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제블린과 함께하는 힙합 2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이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